안녕하세요. 텍스타임의 핵심 알기 준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VM웨어를 장인에 인수한 브로드컴이 새로운 국내 VM웨어 가격 정책을 올 초에 발표하면서 기존 VM웨어 사용 기업들은 커다란 반발을 하고 있으며 VM웨어에 대한 대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VM웨어 라이센스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보면 에센셜 플러스, 스탠다드, VVF, VCF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 네 가지가 현재 뭔가 새로 바뀐 정책에 의한 네 가지 라이센스 저기 있는 거죠? 되는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기존에 이 두 가지는 스탠다드와 에센셜 플러스는 이미 있었어요. 네. 여기에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라는 라이센스가 있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애드온에서 구입하셔서 확장하실 수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요 밑에 보시면은 엔트리, 엔터프라이즈라고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학교 병원 같은 엔트리, SMB 시장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에디션이 됐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VVF, VCF 같은 이렇게 패키지화된 제품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저 vSphere 네, 서버 가상화 vSphere만 쓰는 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대기업이면 무조건 그 왼쪽에 있는 VVF나 VCF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 맞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말씀하신 굉장히 큰 기업들도 그냥 서버 가상화 기능만 필요했어. 그래서 나는 스탠다드만 샀어. 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고객분들이 이제 VCF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올랐겠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또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기사를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소켓에서 코어로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만 된 게 아니라 네. 아예 대기업이라면 아예 vSphere만 달랑 못 쓰는 거네요. 아예 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이 제일 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요 밑에 출처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요 캡처 화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리스트 프라이스를 코어 단위 얼마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표를 해버렸고요. 제가 이거를 딱 봤었을 때, 와, 이거는 브로드컴이 절대 가격 갖고 양보할 생각이 없구나. 이미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어나운스를 한 것 같고요. 이거를 기존에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를 썼던 고객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네. 했었을 때는 3년에 뭐 1.5배, 5년에 2배 인상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해외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셨을 때는 최소 3배, 체감상? 5배, 그리고 7배 이상도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보다는 저희 나라가 훨씬 더 딥디시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를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전 영상에 라이센스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은 기존 라이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중소기업들도 VM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이제 에센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이제 뭐 96코어 킷 해가지고 최대 3노드로만 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4노드 이상의 구성은 불가한다던가 이런 제약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인데 세노드가 아니라 4노드 이상으로 확장하려고 했을 때는 네. 왼쪽에 있는 그러면 VVF로 비싼 절로 네. 가야만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임에도? 그러니까 4노드 단위로 별도 클러스터를 계속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것보다 규모를 더 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세트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스탠다드나 에센셜 플러스를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이제 애드온 제품을 일부는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VCN이라든지 뭐 D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저거 맞습니다. 하려면 개별적으로 못 구하고 저거 하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그 비행기를 딱 탔었을 때 이코노미와 비즈니스를 나누는 커튼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 커튼 하나 사이로 여기는 이 기능들은 쓸 수가 없어. 이 기능들을 사려면 비즈니스처럼 비싼 거를 사.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물론 대기업이 가장 큰 아까 그냥 서버 가상화 쓰는 대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중소기업도 네. 뭐 V센즈 쓰다가 이런 데들도 굉장히 크게 확 올라가서 중소 중견기업도 문의가 올 것 같은데 꽤. 예,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네.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검토를 할 때 기업이 대응방을 검토할 때 어떤 점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포인트들이 어떤 포인트들을 보통 검토합니까? 일단 가장 먼저는 VM웨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원톤 매핑이 되면서 안정적인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만족했었을 때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기존 가상 머신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VM웨어의 새로운 가격 정책으로 기업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텐데 정황상 뉴타닉스에게 커다란 기회가 열려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두 가지 정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 사장님 뉴타닉스에 조인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거의 7년 조금만 7년? 됐습니다. 네. 올해가 네. 7년 동안 가장 바쁜 해예요, 올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그건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네. 이제 VM웨어 그 라이센스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작년에 브로드컴이 인수한 이후에 네. 인수한 이후에 작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 올해 초반부터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나 이런 게 변동이 많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요 그래프가 요게 이제 뉴타닉스에 이제 상장됐으니까 뉴타닉스의 지금 5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2023 작년이죠. 작년 5월 제가 알기로 5월 달에 이제 브로드컴 인수한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완전 저기 사인한 거는 11월 달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면 뉴타닉스 주가가 이때 25불인가 그랬는데 23불인가 그랬는데 최고조가 지금 몇 불이야 이게? 그 72불까지 갔잖아요. 거의 3배가 뛰었죠. 아까 뉴타닉스에 입사한 이후로 가장 바쁜 해라고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기존 VM웨어 고객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하고 이제 POC나 이런 걸 하면 네. 그분들이 물론 뉴타닉스 이름은 다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뭔가 이렇게 딥하게 뭔가 POC 같은 건 안 해봤을 테니까 네. 해봤을 때 피드백이 뭐예요? 가장 많은 피드백이? 실제로 저희 뭐 국내 그 재계 순위 한 5손가락 안에 기업이 여태 VM웨어만 쓰셨었던 고객이었고요. 올해 초에 이런 그 라이센스 체계가 바뀌게 된 이후에 저희 거를 POC를 바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장 처음에 딱 봤었을 때 안정성 높고 성능 빠른데 관리까지 편해. 하나의 화면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관리 편의성은 굉장히 크게 보셨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토크하이트 나오는 벤더들마다 다 뭐 관리 편의성 다 얘기해가지고 네. 관리 편의성 딱 와닿지가 않는데 네. 그 VM웨어를 계속 써보셨던 기업 고객들은 그게 딱 와닿나 보죠? 딱 비교해보면? 일단은 기존에 VM웨어를 사용하고 있으셨던 고객은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VM웨어 이걸 다 별도의 관리 툴에서 별도의 제조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셨었잖아요. 아니 V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V센터에서 V센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은 이제 각 제조사에 대한 솔루션들을 다 별도로 사용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아이씨. 네. 그렇지만 유타닉스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통합관리 도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센터는 그냥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난 V센터가 프리즘 같은 건지 알았어요. 네. 거기에서는 뭐 하드웨어 관련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랑 컨트롤에는 뭐 이런 거는 안 됐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진짜 그 기존 VM웨어를 쓰던 고객들이 확실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제조사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도 저희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통합해서 된 지원들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제 고객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지원을 받는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 핑퐁 칠 일이 없는 거죠. 자, 관리의 편의성은 뭐 V센터하고 프리즘 딱 해보면 그냥 바로 나올 것 같고 딱 알 것 같고 말씀대로. 그러면 아까 확장성과 안정성은 네. 어떤 식으로 그 보통 기업 고객들이 확 느낍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3T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으셨던 고객분들은
내가 만약에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하거나 뭐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늘려야 될지 되게 그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토리지와 뭐 서버를 같이 늘리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그걸 늘리려고 할 때도 호환성 이슈 때문에 또 망설이는 고객분들도 있으시고 한데요. 뉴타닉스에서 또 하나의 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뭐 CPU, 그리고 디스크 타입, 메모리, 뭐 여러 가지 디스크의 용량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약 없이 확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고용량, 그리고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드,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이 큰 노드, 아니면 스토리지 용량은 그냥 없으면서 컴퓨팅만 사용하는 노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해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타사하고는 굉장히 큰 차별점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VMware vSAN이 저희 같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는 CPU 타입이나 용량이 똑같은 디스크들로만 확장을 하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누타닉스 맨 처음에 토크IT에 출연한 게 2012년인가 그랬거든요. 10년도 넘었네. 그때 누타닉스 주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웹스케일 뭐 아키텍처 뭐 예. 웹스케일 뭐 그거였어. 이런 확장성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일단은 웹스케일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들, 네. 공유 스토리지가 없고 S86 서버들로만 해서 모든 기능을 다 소프트웨어로 한다, 그런 아키텍처잖아요. 그것을 저희 일반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저희 뉴타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VMware에서 뉴타닉스로 전환시키는 편리한 누타닉스 무브란 툴이 있는데, 이 툴의 동작 프로세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생각하는 뉴타닉스 무브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무브라는 툴은 기존에 뭐 VMware라든가 AWS, Azure,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었던 가상 머신들도 저희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정들을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서버에 VMware를 쓰고 있는 고객이세요. 여기 vCenter가 있고 가상 머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오른쪽은 뉴타닉스 환경이에요. 여기에 뉴타닉스 환경에 이제 무브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고요. 무브에서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vCenter에 대한 이제 뭐 IP 계정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vCenter에 등록되어 있는 가상 머신 리스트들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가상 머신들을 언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플랜을 먼저 잡게 되고요. 그 플랜을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스냅샷을 딱 찍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데이터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쭉 전송이 되고, 나중에 정말 이제 마이그레이션 다운타임을 갖고 전송을 서비스를 넘기겠다라고 하면 컷오버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간에 변동됐었던 데이터까지 한 번 더 넘기고, 기존에 있었던 VM에 대한 VM은 파워 오프를 하고 새로 만들어진 VM은 파워 온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손쉽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타닉스 관련 최신 기능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VMware 전환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